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미국 헌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헌법은 2조 1절 1항 이하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티클이 있고 섹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자, 미국 헌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티클은 이제 우리가 단위로 나눌 때 1조, 2조 할 때 그겁니다. 이게 가장 미국 헌법에서 큰 단위가 아티클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드리면 미국 헌법에 수정 헌법을 제외하고 원래 87년에 만들어졌을 때 아티클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이제 입법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나오고, 비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7개가 나눠지고요. 그 후에 91년도에, 1791년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수정헌법, 이렇게 Bill of Rights라 해서 권리장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민들의 권리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27개입니다. 그런데 27개가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91년에는 10개, 수정헌법 1에서 10까지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7개, 한 200년 흐르는 동안에 17개니까 굉장히 법이 경직되어 있다.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티클 2니까 2조가 되겠죠. The Executive Branch라고 되어 있어요. Executive Branch니까 행정, 요거는 branch는 부서, 그런 얘기입니다. 섹션 1, 그렇죠. 이건 절이라고 그랬죠. 1절, President,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요게 1항이 되는 겁니다. 항은 이제 clause, C-L-A-U-S-E, clause, 우리가 말하는 그거 있죠. 이걸 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 항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부의 권력은 vest 하면은 이제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합중국이죠. 미합중국의 대통령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언이 되고요. He shall hold his office. 예, 그는 hold,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office, 그의 관직을, 그렇죠. 그의 직책을 during the term of 4 years, 4년간의 기간으로. 예, 그게 이제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임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together with, 더불어 vice the president, 부통령이 되겠죠. chosen, 예, 선택된 for the same term, 동일한 기간으로 4년이란 얘기죠. elected, 예, 선출된.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4년간 임기를 이제 가진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을 as follow, 다음과 같이 선택된 이런 얘기죠. 선택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네, each state shall appoint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주, 개별주는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In such manner,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냐면 as legislature may direct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한 표현이 아닙니다. 입법부, 그 주에, 각 주의 입법부가 거기에서 디렉트, 지시하는 방식대로 임명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맨 처음에는 주 정부에서 선거인단을 뽑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a number of electors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인단의 숫자. 이때 어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a number of 하면 많은, 그냥 형용사적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진짜 단위, 숫자, 한 주의 숫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의 한 주의 숫자겠죠. 그것은
equal,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뭐하고 동일하냐면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거인단의 숫자는 각 주에 배정된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이에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ves라고 돼 있죠. 하원은 주마다 틀려요. 뭐에 따라 다르냐면 인구수에 따라 틀려요. 지금은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나눠보면 대략 지금은 한 70만에서 한 75만 사이에 한 명당 그 인구당 이제 하원 의원 한 명이 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to which 그것에 대해서 to which state 각 주는 그 주는 may entitled 부여받게 된다. 그렇죠? entitled는 이름을 받는 거죠. 콩그레스에서 연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연방의회 차원에서 인구를 다 살펴보고 몇 명인지 이렇게 정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no senators or representative or person. 자, 지금 선거인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원의원도 안 되고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하원의원도 안 돼요. 또는 person 사람도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holding an office of trust라고 돼 있어요. trust는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신임, 아무튼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office of trust니까 공무원을 이제 공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무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직원은 안 되는 거죠. 또는 profit. 그래서 profit은 이제 이익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뭐 급료를 받는, 돈을 받는 그런 직원들도 안 된다. Under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거죠. 일반인이에요.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그런 사람이 지명된다. 뭐로? 선거인단으로. 자, 선거인단의 자격이 나와 있죠. 자, 1항 했고요. 2항 했습니다. 지금까지 2항 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규정한 부분입니다. 핵심이죠. The electors, 선거인단은 shall meet, 만납니다. In their respective states, 그들 각각의 자기 주에서 and vote, 투표를 합니다. By ballot,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적지는 않아요. For two person,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을 투표할 수 있어요. of whom, 그들 중에서 one, 한 명, at least, 최소한 shall not lie, 있으면 안 된다, 이면 안 된다, 거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같은 주의 거주민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같은 주가 돼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 themselves, 그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제 선거인단이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살고 있는 주와 동일한 사람을 한 명은 찍을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주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어디 있어요? 그들은 make 만들어야 합니다. 리스트 목록이죠. 모든 사람들 voted for 투표된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of the number 그 숫자 투표 숫자 몇 명 누가 얼마 얻었는지 각각에 대해서 그 리스트에 여기 이제 사실은 to가 붙으면 더 적당할 것 같긴 해요. 그들은 shall sign 서명을 하고요. certify 증명을 하고요. and transmit 그것을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sealed 봉인한 채로 누구에게?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돼 있어요. seat는 자리인데요. 이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부의 자리, 정부가 있는 곳, 수도를 가리키는 거죠. 수도는 이제 미국은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뉴욕,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금은 이제 DC가 되는 거죠. 헌법 제정 당시니까 이때는 저희가 보건대 글쎄요. 필라델피아 아니면 뭐 뉴욕, 뭐 DC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수도로 보내진다. 그리고 directed, direct는 이제 직접,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전달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President of the Sen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상원 의장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행정부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상원 의장에게 그것이 송부됩니다. 직접 전달됩니다. 그러고 나면 상원 의장은 shall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in the presence니까 앞에서 상원과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앞에서 열어요. 모든 증명서를 열어요. 아까 그 목록도 다 하나씩 다 열고요. And both 투표 수가 shall be counted. 예, 그것이 계수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주에서 한번 세고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having,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숫자, 뭐에? 투표에.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가 되겠죠. shall be the president. 대통령이 된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그 숫자가 a majority, 예, 다수이고요. 과반수고요. 뭐 다수제요. 모든 숫자에 예, 과반수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인단에 예, 지명된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의 숫자에 a majority.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절대 과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f there be more than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여기에 붙는 거죠. if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there be more than one 한 명 이상이라면 who have such majority 그러한 그 다수 이제 여기서 이제 과반이 되겠죠. 이유가 뭐겠어요? 두 명을 찍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는 대통령, 부통령이 갈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 많이 얻으면 대통령, 아니면 부통령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부통령. 그런 상황인데 동점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have an equal number. 그렇죠. 여기 같은 숫자. 그러니까 과반수도 되고 그 다음에 수도 같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누구냐면 예, 존 버 부통령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제퍼슨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투표를 다시 했던 경우가 정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equal number of vote 득표수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때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원이 되겠죠. 하원이 shall immediate 즉각적으로 추조. 여기 이제 고호형이에요. 예. 예, 그것을 이제 선출한다. 하원에서 밸럿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그들 중에 한 명 그렇죠. for president 대통령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런 다른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majority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from the five highest니까요. 높은 순에서 5명으로부터 on the list 그 리스트에서 최고 득표자 근데 과반은 안 돼요. 그런 사람 5명이 shall be take 맞죠? 예, 리스트 said 언급된 그 하우스니까 이건 하원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말한 게 이제 하원이니까 하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데요. 대통령을 뽑아요. 하지만 in choosing the president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the vote는 shall be taken 취해지는데 state 주에 의해서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에 의해서 the representation 주에 의해서 되는데 representation 그 대표권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각 주로부터 나오는 대표권은 one vote 예. 한 표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자, 뭐냐면, 하원은 인구수로 뽑아요. 그래서 어느 주는 하원 수가 55명인 주도 있고, 어느 주는 1명인 주도 있어요. 그렇죠? 하원 수는 그렇게 인구에 따르니까 달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그 주 전체가 그냥 한 표로 되는 거예요. 55명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의 전체가 그냥 한 표의 권리밖에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 한 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quorum 이렇게 있죠. 정족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위한 정족수가 있겠죠. 각 주에. 예. For this purpose,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원이 뽑는 경우에 shall consist, 구성이 돼야 돼요. of a member, 한 명이거나, 한 명인 이유는 있겠죠. 하원이 한 명인 주가 많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뭐 몬타나나 알래스카 인구가 적은 데는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때는 이제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members, 여러 명 중에서 from 2/3 of the state, 그렇죠. 그 주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한 명인 경우하고 3분의 2 두 조항이에요. 그러면 하원 의원이 2명이면 그 중에 한 명 빠지면 그 표가 행사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분의 2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3명인 경우에 한 명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2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nd a majority of all states shall be necessary. 그리고 과반수가 되겠죠. 때는 지금 이제 50개 주라 그러면 26이 되나요? 26대 24. 그렇죠? 26대 24 이렇게 되겠죠. 모든 주의 과반수 득표자가 shall necessary, 필요로 하다, choice, 선택에, 즉 대통령이 되려면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반수가 안 되고 계속 동점대가 되면 계속 투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저 보니까요. 자, 이 모든 경우에 after choice of the president, 대통령을 선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a person, 사람인데요. 가장 많은 숫자의 보트를 가진 사람, 그렇죠. electors, 뭡니까? 그 선거인단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정말 다른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헌법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should remain two or more, 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생기면 who equal votes, 동수의 표를 가지고 되면 그때는 세네이트가 상원이 shall choose, 상원이 뽑아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대통령은 하원이 뽑고 이제 동전자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부통령은 상원이 뽑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원의 의장이 나중에 이제 누가 되냐면 부통령이 돼요. 그런 의미가 있죠.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들이라는 건 이제 동점자들 얘기하는 거죠. By ballot, 무기명에 의해서 부통령을 뽑는다. 좀 정리가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수정헌법 바뀌기 때문에, 자, 거기에 this clause, 이 항이죠. 이 항. 일단 이제 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절은 우리 문법에서 절. 그런데 이때는 법률 책에서는 항이라고. 이 항, parenthesis라는 것은 괄호 속에 있는 이 항은 superseded라는 건 뭡니까? 대치되다, 바뀌다, replace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정헌법 12조, 수정헌법 12조에 의해서 바뀐다, 바뀌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앞에서 언급했던 대통령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2대 대통령 선거 또 3대 보면서 제퍼슨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구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동수자가 정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동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누굴 뽑을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구별해서 뽑도록 수정헌법 12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수정헌법 12조, 대통령을 뽑고 부통령을 뽑는 것, ratified, 비준되었다라는 얘기죠. 1804년에 비준이 되었어요. The electors, 선거인단은 만나는 거예요. shall meet, 그들의 각각의 주에서, 그리고 투표를 해요. 무기명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해서. 이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one of whom, 그들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들 중에 한 명은 at least 적어도 shall not be, 잊지 말아야 돼요. 이면 안 돼요. 뭐예요? inhabitant, 거주자, 같은 주. with themselves, themselves는 여기서는 선거인단이겠죠. 선거인단과 같은 주, 그러니까 다른 주, 이기적으로 자기 주만 뽑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들은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의 무기명 투표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예, 투표할 사람, 대통령으로. 그리고 in distinct ballots, 구별되는 다른 무기명 투표지에다
사람 이름을 적는 거죠. 투표할 부통령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make a distinct, 다른 구별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예, 투표를 받은, 표를 받은, 예, 후보가 된 사람들의 대통령,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모든 사람, 그 다음 부통령으로 후보에 오른 사람들 이름을 다 적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of the number of votes, 그 투표의 숫자가 되겠죠. 그 투표의 숫자를 각각의 누가 얼마 이렇게 다 적는 거죠. 자, 그 리스트들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때 위치는 요 오늘날의 위치하고 좀 의미가 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들은 사인을 해요. 서명을 해요. 그 리스트에다가 사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transmit, 전달을 하는 거죠. 예, 뭡니까? 그것을 딱 봉한 채 어디로? Seat of Government of United States. 아까 얘기했었죠. 뉴욕, 필라델피아. 이 당시에가 필라델피아인가요? 뭐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정부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seat,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전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네, President of Senate니까요. 상원 의장, 대통령이 아닙니다. 의장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the President of Senate shall, 그러면 상원 의장은 in the presence, 앞에서죠. 상원과 하원이죠. House of Representative, 하원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열어요. 그리고 모든 증명서를 열어요. 그리고 vote, 그 투표지는 shall then be counted, 그때 이제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미 다 숫자도 적고 했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재검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greatest, 가장 많은 수의 보트 투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맞죠? shall be the president.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shall be the president. 만약에 그러한 숫자가 a majority of a whole number of the elect appointed. 그렇죠? 그것의 숫자가 어느 경우냐면 다수예요. 그러니까 과반수예요. 과반수. 뭐에? 전체 수 투표인의, 예, 선거인단에 지정된 선거인단의 숫자의 이제 과반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도 그러한 과반수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 from the person, 사람인데요. having the highest number, 가장 높은 숫자, 그러니까 과반수는 아니지만 가장 다득표, not exceeding 3, 그러나 3명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은 표서부터 시작해서 3명까지라는 얘기죠. 3명을 넘지 않는 거니까요. on the list of those voted, 대통령을 위해 투표된, 예, 그들의 리스트 중에 3명, 그렇죠. 3명이요. The House of Representative, 역시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똑같죠. 하원이 3명 중에서 shall choose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선출하게 된다. 무기명으로. 자, 그 대통령을. 하지만 in the choosing the president,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vote, 그 vote는 shall be taken by state.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주에 의해서 주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representation, 그 대표권, 각 주의 대표권은 having one vote, 한 표다라는 얘기죠. 의원수가 많건 적건 간에. quorum, 그래서 정족수 얘기가 또 나오죠.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consist of a number, a member, 한 명이 됐건 간에. 자, 한 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예, 한 명밖에 없는 주가 있었죠. 아까 봤듯이. 에서 한 명이거나, 예, 한 명이거나 또는 members 또는 그 의원의 숫자인데 3분의 2예요. 2thirds니까 그 스테이트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이트에 2명이 배정돼 있었다. 하원이 2명인데 1명만 왔다.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표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긴가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리고 여기 됐군요. 그리고 나서 모든 스테이트의 과반수가 필요로 하다. to choose.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러면 50개 주라 그러면 26개 주 이상이 26표 이상을 얻어야죠. 대통령이 된다.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하원이 shall not choose president.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죠. 못할 경우 그런 개념이죠.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그렇게 되면 하원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Whenever 자, the right of choice. 그 선출의 권리가 되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됐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죠. 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 과반수가 없고 이런 경우죠. 3명이 남았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원에게 선택의 권리가 하원에게 양도된 거예요. 양도되었지만 그때마다 만약에 하원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before the first day of March 3월 4일 전에 3월 4일은 뭘까요? 이거는 3월 4일은 대통령 취임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1월 20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수정헌법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3월 4일 이전에 하원이 계속 투표를 했는데도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as in the case of death. 뭐냐면 죽었거나 그렇죠. 계속해서 뭐처럼 이제 이런 경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거나 다른 헌법적인 어떤 불능 상태일 경우, 대통령이 불능 상태, 죽으면 당연히 그렇죠. 이런 상태와 마찬가지로 하원에 의한 투표가 계속 그것이 3월 4일까지 대통령 그것까지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한다. 근데 조건은 있는 거죠. 부통령이 뽑혀야 된다라는 거죠. 안 뽑히면 그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수정헌법 12조 보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사람인데요. 어떠냐?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이렇게 투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얻은 그 사람은 뭐로서? 부통령으로서. 이제 부통령도 따로 뽑았으니까요. Shall be the vice president. 부통령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숫자가 shall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ors appointed. 지정된, 그렇죠. 선거인단 전체 숫자의 과반수죠. a majority. 유일한 majority니까요. 과반수가 된다면, 문제 없는 거죠.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그리고 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도 과반수를 갖지 못했어요. 과반수여야요. 그렇게 되면 from the two highest number, 아까 대통령은 3명인데요. 그 리스트에서 2명, 그렇죠? 2명, 그 2명을 이제 뽑는 거죠. 근데 그때 아까 대통령은 하원이었죠. 상원이 뽑을 수 있어요. 부통령을요. 그때 정족수를 볼까요? 그것을 위한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모든 주의 그거예요. 모든 상원의 숫자의 3분의 1. 자, 이거는 오히려 딱 쉽죠. 뭐 각주별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건 뭐냐면 상원은 각주마다 2명이고 상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의 반이면 50명이죠. 그거는 2분의 1이고요. 3분의 2면 얼마인가요? 100일 하니까 30명이 30%. 60명가량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60 몇 명,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지만요. 그리고,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shall be necessary. 그때도 역시, 전체 숫자에서 과반수가 necessary, 필요로 해요. 뽑히려면. 부통령도 역시 과반수. 그러니까, 자, 100명이 다 참석했다 그러면 51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whole number니까요. 정족수하고, 이건 홀 넘버니까 100명이니까 정말 51명이 되겠네요. 정족수는 그거고,
모르겠어요. 정족수에서 3분의 2인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족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whole number라고 했죠. whole number는, whole number라는 거는 정족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whole number니까, whole number는, 상원 전체 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딱 3분의 2만 정족수 했는데 그 사람 그럼 전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필요로 하다. 이게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어떤 사람도 헌법적으로 ineligible 자격이 없어요. to office of president. 그 대통령 그 직무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 그렇죠? 그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뭐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자격하고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과 똑같은 자격, 똑같은 뭐 그런 헌법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부통령직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어떤 사람 헌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shall 그러니까 no가 앞에 붙었으니까요. 엘리저블 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항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항이 됩니다. The Congress may determine 그렇죠. 연방의회가 되는 겁니다. Congress는요. 상원과 하원 두 개 다 가리키는 거죠. 연방의회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고르는 electors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 on which 그날에 they shall give their votes 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투표일은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있는 주에 월요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화요일 날 투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Which day 그 날은 shall be the same 같아야 돼요.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미국 전역이 동일한 날짜에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투표일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어느 누구도 except natural born citizen 이렇게죠. 뭐를 제외하는 거냐면 원래 태어난 거예요. 시민으로 태어난 natural born 원래부터 시민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노예를 약간 이 안에 좀 담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또는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시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넘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중에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자격을 얘기해요. qualific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At the time of adoption. 그 다음에 adoption, 채택이라고 해석할게요. 이 시기에 이 헌법의 채택할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헌법은 언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냐면 87년에 이제 제정을 하고 89년도에 이제 이거 효력이 이제 발생돼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shall be eligible 자격이 없다죠. 노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시민하고 시민이어야 돼요.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To the office of president 대통령 관직 그 직무에 자격이 없다. 시민이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Neither shall any person 어떤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도 eligible 하지 않다라는 거죠. neither이니까요. To that office 그 관직에 대통령직에 who shall not have attained 이르지 않았어요. 취득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나이 조건이 있어요. 35세 대통령이 35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35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 years. 이게 더 중요해요. 14년이 있어야 돼요. resident, 거주민으로서. United States. 예, 미국 내에. 이게 전 뭐 사실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citizen이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citizen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되었는데 14년 시민 된 지가 13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이제 본다면 태어나고 나이 조건 맞춰야 되고 35살이죠.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시민권을 얻은 지 14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죠? 14년이 지나지 않으면 나이가 됐어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약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갔었고 뭐 그래서 자격이 있느냐 예전에 그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조항으로 대치된 부분인데 이제 원래 헌법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n case of removal of president from office, 이제 케이스 경우가 있는데요. removal 하면 이제 면직이라는 뜻이에요. 예, 면직. 그러니까 이제 잘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면직, 그 직무로부터 배제가 되는 거죠. 또는 죽는 거죠. 그 death, resignation. 이건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 사직하는 거죠. or inability 또는 무능력이죠. 어떤 할 수 없는 수행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죠. to discharge the powers 어떤 그 힘을 대통령의 권력을 discharge 시행할 수 없는 그것을 펼칠 수 없는 힘과 의무 그러면 of the said office 앞에서 말한 그 관직이라는 뜻이죠. 언급된 그 관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직이죠. 대통령직의 그 힘과 이것을 discharge 시행할 수 없을 때, 그 동일한 자는 그 대통령이 되겠죠. 그 사람 devolve, 이건 양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통령에게 넘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may, by law, 법에 의해서 may provide, 제공할 수가 있어요. For the case of removal. 이런 경우에는 removal, 어떤 면직이 되고 사망이 되고 사망과 resignation 또는 사임 또는 무능력의 경우에 대하여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법률로 연방의회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그렇죠. 대통령과 부통령의 그런 유고 상황에 대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declaring 그것을 선언하면서 what officers shall then act 어떤 오피셜 이때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아니겠죠. 그 다음 이제 뭐 국무장관이 됐든지 그래야 되겠죠. shall then act 어떤 역할을 할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official 그러한 관리들이 shall act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그 순서가 있죠. 승계 순서를 이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러한 무능력, disability, 불가능성이 제거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선출될 때, 다음 이제 투표에서 선출될 때까지 그 사람이 업무를 대리한다. 자, 이 조항은 this clause 요 괄호 속에 있는 것은 modified 수정이 되었어요. 수정헌법 20조하고 25조로 수정이 되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역사가 있겠죠. 다음에 또 좀 살펴봅니다. 네, Amendment 20니까요. 수정헌법 20조인데요. Presidential 대통령하고 Congressional terms니까요. 의회, 연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준된 것이 1933년이고 1월 23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 해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거는 3월 4일이었어요. 그 옛 전통이었던 거죠. 자,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shall end 끝이 난다. 정오에 끝이 난다. 1월 20일. 근데 이게 23일, 34년인데 루즈벨트가 33년이라 했죠. 3일 후에 비준된대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여기에 적용되지는 않았겠죠. And the terms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역시 정오죠. 정오라는 것이 11시 59분 59초까지는 이전
전임자의 그 뭐 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딱 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1월 3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of the years 그 해들이죠. 그런 해들 이니치 그 해들 안에서 그러한 뭐예요? 임기는 would have ended 끝이 났었다. 그런 해들에서 만약에 이 아티클이 이 조항이 had not been ratified 그러니까 비준받지 못했더라면 끝났으니까 여기는 해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4년이고 뭐 하원 같은 건 2년인데요. 아무튼 이 조항이 비준되지 못했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4년. 그죠? 그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같은 해에 그전에는 3월 4일 날 3월 달에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뀐 부분은 달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참 영어를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And the terms of their successors 그들 후임자들이죠. 계승자 그들의 임기는 그때 시작이 된다. 이제 서로 바로 그 시간대로 정오로 바뀌는 거죠. 자, 의회는 assemble 회의를 모집한다. 이제 회집한다라는 거죠.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 매년. 그리고 그러한 모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시 정오. 이 정오라는 게 이제 의회의 개회가 되는 거죠. 1월 3일 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shall by law 법에 의해서 appoint 지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날을 그러니까 이건 의회는 이제 또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봅니다. at the time 그죠? 시간에 이런 얘기죠. fixed 지정된 고정된 시간이죠. 뭐를 위한 시간이냐면 임기의 시작인데 대통령 임기의 시작을 위해서 맞춰놓은 것. 여기서 보면 언제요? 1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맞춰놨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Vice President Elect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Become President 했죠. 만약에 대통령이 shall not have been chosen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Before the time 시간까지 fixed 예정된 지정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선거가 되겠고 뽑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이거 1월 20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beginning of his term 그렇죠. 그의 시작이니까요. 그의 임기의 시작으로 지정된 시간까지 뽑히지 않았어요. 이게 트럼프를 연상하시면 돼요. 또는 만약에 대통령 당선자가 have failed 실패를 해요. to qualify 자격을 갖추는데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거주 기간이 모자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Vice President Elect 부통령 당선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Act President 언제까지 대통령이 have qualified 자격을 갖출 때까지.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의회는 Congress는 by law 법률에 의해서 may provide 그것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뭐를요? 케이스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자, 그 속에서 그런 그 경우에서 자, neither nor이 나왔어요. 양자 부정이에요. 대통령이나 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가 shall have qualified 자격을 갖추지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declaring 선언할 수 있어요. 누가 연방의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방의회는 상원, 하원 다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역할들이 나누겠죠. 누가 shall then act 누가 역할을 할지 대통령으로 또는 방식 그런 거죠. 방식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 방식 속에서 one who is act 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사람이 골라질 수 있어요. 선택될 수 있어요.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의회에서 고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shall act accordingly 법률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자, 이거는 그러니까 유고시에, 대통령 유고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네 번째. 자, 의회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연방의회는 may, by로 법률에 의해서 제공하는데 케이스 경우예요. 죽었을 경우 of 누구냐면 any of person 사람 중에 어떤 사람 from whom 자 그들 중 사람인데 누구냐면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원 의원이 may choose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기억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절대 그 과반수 나온 사람이 없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동점자가 아주 표까지 똑같은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고 그럴 때는 예전에는 뭐 5명 근데 그 이제 3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원이 뽑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을. 자 다시 봅니다. 어디죠? 잠깐만요. 여기군요. 자, 대통령을 그러니까 하원에서 대통령을 골라야 하는 그 경우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경우, 이제 언제냐면 whenever 나왔어요. right of choice, 선택의 권리가 양도되었으니까 양도된 거예요. 댐이라는 건 이제 하원이죠. 하원에게 양도되었을 때 그렇죠.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대상자가 죽었을 경우 그것을 이제 법률로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 중에 자, 그들로부터 상원이 고를 수 있는 부통령 후보로. 근데 언제냐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양도되었을 때 누구? 상원들에게. 상원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대통령을 이제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쭉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뭐 그냥 단번에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국 법에는 승계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정 생존자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원 의장이 그다음에 이제 그 승계서열을 받고요.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 없으면 그다음에 상원 임시 의장이 되는 거예요. 상원 임시 의장이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상원의 의장은 원래 부통령이 맡아요. 부통령이 그걸 맡기 때문에 근데 명예직이죠. 왜냐하면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 임시의장이 진짜 사실 상원 의장이에요. 그래서 상원에서 뽑히는 거예요. 뭐 어떤 때 연장자가 뽑히기도 하고 어떤 때 투표로 뽑히기도 하는데 여하간. 그 다음에 상원 임시의장 다음에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쭉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조항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자, sections 1 and 2 shall take effect on the 5th day of the Octob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섹션 1절과 2절은 take 효력을 발휘한다. 여기는 지금 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 모양이에요. 언제 그게 발효되냐면 10월 15일 날 그렇죠. 이 조항이批准된 뒤에 그때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마지막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자, 이 조항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ratified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비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as an amendment 수정 헌법으로서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그러니까 수정 조항으로서 by the legislatures of 3/4 of the several states.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헌법이 비준되려면 several state, 여러 주, 즉 모든 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50개 주에 4분의 3, 50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그 정도의 그 수에 의해서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Within 7 years, 그렇죠. 7년 안에 from the date of this submission. 그것이 이제 뭡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submission 제출된 건 1년 전에 제출되었어요. 3월 달인가 제출되었어요. 32년. 그래서 그 7년 안에 모든 주, 그러니까 꽤 비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정리를 해본다면 대통령 유고시에 그것이 하원과 부통령은 이제 상원으로 그것이 권리가 이제 옮겨지는데 그때 순서를 각 의회에서는 정해놔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을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그 취임일, 이 취임식의 날짜를 이전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이제 헌법부통에서 바꾼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왜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레임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1월에 선거가 끝나잖아요. 근데 3월이면 생각해 보세요. 1월, 2월, 두 달이나 이제 비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한 레임덕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정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정헌법 25조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불능 상태와 석세션, 승계. 뭐 불능일 때 누구에게 승계시켜 주느냐. 1967년에 비준됐어요.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죠. 달라스에서. 아마 케네디 대통령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그런 수정헌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In case of removal은 이제 면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대통령직, 그렇죠. President from office, 대통령직으로부터의 잘리는 거. 면직 또는 그의 죽음 또는 사임, 자기가 스스로 사직하는 거죠. 뭐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통령의 유고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케네디가 죽자 존슨이 그 비행기에서 바로 취임 그렇게 선서를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Whenever there is a vacancy, 공석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부통령 직무에 있어서 공석이 되었을 때 대통령은 nominate 할 수 있어요. 부통령을. 자, 대통령이 이제 nominate 한다는 건 지명한다는 얘기죠. 자, 누구냐면 take office, 그 직을, 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고른다는 것이죠. 단서 조항이 있어요. confirmation, 동의.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는 인준이라고 합니다. 인준하에서 이런 얘기죠. 어떤 인준이냐면, 과반수예요. 과반수의 투표. 그러니까 상하 양원이 되겠죠. 콩그레스니까요. 하우스 오브 콩그레스.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전달을 했어요. 트랜스미터 전달을 했어요. 누구에게? President pro temporal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pro temporal이라는 것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temporary 이 단어가 이제 이게 라틴어일 거예요. 그리스 단어인지 라틴어인지 아무튼 그 단어에서 온 걸 겁니다. 자, 상원의 의장인데요. 임시의장, President pro temporal, 임시의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원의 임시의장이라는 의미는 제가 앞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원의 의장은요, 공식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근데 부통령은 사실 상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예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상원에서 뭐 연장자가 됐거나 아니면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 임시의장이란 이 수식을 받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인 상원의 의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또 전달하냐면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되어 있어요. 하원의 스피커,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대변인이 아니에요. 의장입니다. 예, 의장. 그럼 대변인은 어떻게 부르냐라고 물으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피커가 이제 대변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장입니다.
뭐를 전달하냐면 대통령이 그가 문서로 작성한 디클러레이션, 선언이라는 얘기죠. 발표. 그리고 이제 문서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he is unable to discharge. 그가 discharge라는 것은 수행하다, perform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권력들과 즉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그렇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의 업무에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문서로. 그리고 until 그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트랜스미터 그들에게 그들은 뭐 아까 얘기했죠 상원과 하원 의장이 되겠죠. 똑같이 써야 돼. 그냥 구두로 안 되고요. 문서로 된 그런 전달 내용을 to the contrary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못합니다 했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서화된 전달 내용을 전달할 때까지 예 전달하고는 바뀌겠지만 할 때까지는 그의 어떤 권한과 의무가 수행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부통령이 대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죠. whenever. 자, 부통령 그리고 다수예요. 과반수예요. 과반수인데 either가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예요. principal officers of executive department니까 executive는 행정부예요. 행정부.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의 주요한 관리들이거나 아니면 such other body. 다른 body니까 다른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콩그레스, 상원과 하원이 되겠죠. 상하원과 같은 그런 데서 행정부하고 상하원의 과반수 이상 이해가 되죠. 국무위원들 무슨 뭐 장관들이 그들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제 과반수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과반수가 또는 부통령이 그거를 트랜스미트 누구에게 트랜스미트 이제 전달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상원 의장, 임시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원 의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들의 문서화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어떤 내용이냐면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대통령이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그 권한과 의무를 그의 업무에 따른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그 쉽게라면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좀 왕따 되나요? 예를 들면 좀 심각한 경우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shall immediately 즉각적으로 assume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맡게 되는 거예요. assume power 그다음에 의무 권한과 그렇죠. 대행 그 대통령으로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thereafter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대통령이 트랜스미트 전달하는 거예요. 상원 의장이죠.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죠. 스피커 오브 하우스에게 그의 공문이죠. 공문 쉽게 말하면 쓴 거예요. 글씨로 쓴 그런 공문을 전달할 때 이런 얘기죠. 어떤 내용이냐면 no inability exists. 어떤 무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는 재개할 수 있어요. resume 다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권한과 의무 그의 그 업무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unless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부통령이 그거에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통령 그 다음에 majority 다수 그렇죠. 과반수 뭐 여기서 이제 다수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딱 과반수라는 개념보다는요 다수라고 되겠죠. 뭐의 다수냐면 주요한 관리들이란 뜻, 뭐 장관들 가리키는 거죠. 여기 executive department니까 행정부의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뭐 병에 걸렸어요 대통령이.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such other body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그렇죠. 의회가 법률로 provide 이제 제시하는 그런 기관의 장들 이제 부통령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의회
그런 강요들,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transmit, 전달하지 않아야 돼요. within 4day, 4일 내에 상원이나 하원 의장에게 그들의 공문이죠. 뭐냐면 대통령이 unable,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임무 수행하는데, discharge 하는데 어떤 권한과 그의 업무에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4일 내에 그런 것들이 된다면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의회는 상하 야원 연방의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assembling 모여 있는데요. 자, 이게 모여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48hour니까 이틀 안에 모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모이는 이유는 그거겠죠. 안 된다라고 이제 공문이 다시 온 거라는 거죠. 반박하는 공문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틀 안에 모여야 되고요. For the purpose, 그 목적으로 해서 if not in session, 이제 의회가 이제 휴회 중일 때, 뭐 휴회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48시간 안에 이것 때문에 모여야 돼요. 만약에 그 의회가 if the Congress within 21 days after 21일 내에 이런 얘기죠. 뭐 한 뒤에 receipt 받은지 letter 후자라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통령이나 행정관료들 그다음에 의회 관료들의 공문을 받은 지 21일 내에 또는 만약에 그다음에 의회가 휴회일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21일이라는 게 딱 있고 21일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within 21 days after Congress is required to assemble 약간 다르죠. 하나는 문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Congress가 required to assemble 그렇죠. 소집을 요구받은 시기 문서를 받은 시기는 무슨 뜻이냐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바로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을 때는 뭐냐면 모여야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뭐 사실은 거의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21일 소집을 요구받은 지 21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투표. 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불능시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상하 양원의 대통령이 unable,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의 권한, 그다음 의무. 그래야지만 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임무를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acting president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즉시 그 권한을 되찾는다. 자신의 권한을 되찾는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다시 정리해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제시했어요. 근데 다시 괜찮다고 또 다시 자기가 보냈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해도 이제 되겠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상원, 하원 의장에 보내고 나서 4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안에 부통령이라든지 측근이죠. 그 다음에 내각 강요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의 의회에서 만든 기관의 장들이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라고 4일 안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다시 공문으로 상원, 하원 의장에게 보내게 되면 그때는 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48시간 안에 일단 소집이 돼야 돼요. 소집이 돼야 되고 21일 그러니까 그 문서가 도착한 기준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의가 소집된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아무튼 21일이라는 그 시한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 기간 내에 상하원에서는 3분의 2 그렇죠? 의원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다시금 자기 역할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수정원법 두 개 좀 긴데 설명 끝냈고요. 이 부분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The President부터요. The President shall as stated times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shall as stated times 언급된 그런 시대에 received for his service 받는다라는 거죠. 뭘 받냐면 그의 서비스. 그의 서비스에 대해서 뭘 받냐면 stated times란 그게 이제 임기를 얘기하는 거죠. compensation 봉급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수 compensation 뭐 보상 이렇게죠. which shall neither be increased. 근데 그것이 neither 양자부정이에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월급이 딱 임기 시작되면 nor diminished 그것이 깎이지도 않아요.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임기 기간 동안 for which 그 기간 동안에 그 he had been elected 그가 have been elected 선출된 기간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봉직하는 기간 동안 and he shall not receive 그는 받아서는 안 돼요. within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emolument라는 것은 어떤 봉급 이것도 이제 뭐 딱 그 대통령에게 지정된 돈만 받아야지 뭐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or any of them 어느 다른 곳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뇌물수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he entered on execution of his office 그의 그 업무죠. his office 그의 직무의 수행에 들어가게 될 때 즉 그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때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s or affirmation 그들은 맹세 또는 확증을 해야 된다. 확증을 해야 된다.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I do solemnly swear 나는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or affirm 확증합니다. 이런 얘기죠. 뭐냐면 I will faithfully 저는 신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직을 그런 얘기죠. 그리고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그러겠죠. 여기 이제 나의 능력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will preserve 보존할 것입니다. protect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defend 방어할 것입니다. 뭐를요? 영토 국민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헌법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헌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2절 들어가고요. 2절에서 1항 보고 이제 이어서 좀 볼게요. 네, civilian power, 민간인의 힘은 군대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는, 군 주도 그런 정치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캐비넷, 내각이고요. pardon, power, 사면권, 그 다음에 지명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대통령은 shall be commander, 사령관이 된다라는 거죠. in chief of the army. 그렇죠. 대장이에요. army. 육군하고 네이비니까요. 해군. 미국에. 당신은 이제 공군 없었고요. 그리고 밀리샤. 이제, 이건 민병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예비군하고 지금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으면 이제 주방위군은 좀 아니죠. 주방위군은 뭐 상비군이니까 좀 다른데, 예비군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주에, 여러 주니까요. 각 주에 민병대의 사령관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when called into actual service. 이제 actual service가 현역이란 뜻입니다. 현역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요것이 이제 다 붙을 수도 있지만, 요건 밀리시아가 이제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집을 받으면 그때 이제 현역으로 복무하는 거니까요. 미국의 현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이제 사령관이 된다. 그는 require, 요구할 수 있어요. opinion, 의견을 in writing, 문서로 글을 써서 이런 얘기죠. 누구의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요구할 수 있냐면 principal officer니까요. 주요한 관료, 즉 뭐 강요가 되겠죠.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 그렇죠. 행정부의 장관들에게
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Open any subject,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relating, 관련되는 duty, 의무에 대한 그들 각각 그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we shall have power,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힘이냐면 grant, 허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reprieve라는 단어는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는 뭐냐면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아프니까 형집행정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 가서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 가는 거죠. 이게 형집행정지라는 뜻이고요. reprieve라는 단어고요. pardon은 이건 이제 사면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 용서예요. innocent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for offense, 어떤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이 있어요. 미국에 대한. 자,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except in case of impeachment. 예. 탄핵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헌법에 의하면 만약에 그 케이스를 미국 헌법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때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은 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2절 2항 함께 좀 볼까요? 그는 권력을 갖는데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by and with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뭐와 더불어 이제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advice, 충고와 이제 뭐 권고와 동의, 상원의 이걸 얻어야 돼요. 혼자서 못한다는 얘기죠. 뭐 할 때요? 트리트 할 때, 트리티를 메이크 할 때, 그러니까 조약이죠. 국제 조약을 맺을 때는 상원의 권고와 상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혼자서 못한다는 얘기죠. 예, provided, 만약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에 3분의 2가 되겠죠. senators present concur. 그렇죠. 출석위원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이에요. 3분의 2 조약을 맺을 때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지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상원의 뭐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대사, 그다음 뭐 공사, 그렇죠? 퍼블릭. 그다음에는 콘슐러면 뭐 영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관리들, 미국의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지명권은 not herein, 여기에서 달리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shall be established, 정하게 된다, 확립하게 된다.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시행 법률에 의해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의회는 법률에 의해서 vest, 그것을 부여하는데요. 지명, 그러한 하급 관리가 되겠죠. 뭐 상대적으로 고급 관리가 아니니까요. 그들의 지명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수준이 되겠죠. 대통령 혼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사법부, 그렇죠. 사법부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head of a department, 그렇게 이제 각 부서의 장관에게, 각 부서의 장관들에게, 이제 장관들도 자기 임명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이요. 대통령은 권한을 갖는데요. fill up, 채울 수 있어요. vacancy, 공석을 채울 수가 있어요. 결혼을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는데 언제 있냐면 상원이죠. 세니트의 리세스, 휴회 기간, 이제 이때 회의가 없는 경우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골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granting 커미션, 이게 이제 임명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커미션이라는 게 위임 이런 뜻인데 임명을 허락함으로써, 자, which shall expire. 근데 그렇게 이제
임명하게 되면 shall expire, 만료가 되는 거예요.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그들의 다음 세션, 다음 회기 끝에는 그것이 이제 만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의회법에 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절 보겠습니다. State of Union. 그렇죠. 그 연맹이죠. 그러니까 그 연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Convene Congress.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자, he shall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는 give the Congress information, 연방의회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State of the Union, 연방정부에다가. 그리고 recommend, 권고를 해요. 그들의 consideration, 그들의 숙고를.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Such measures, 어떤 법률 같은 것들. Such as he shall judge necessary.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이것도 이제 같은 단어예요. 뭐 반복이라고 봅니다. 꼭 필수적인 그런 편리한 그런 것들을 이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어요. 그는 on extraordinary occasion, 뭐 특별한 경우에는 convene, 소집할 수 있어요. 양원을. 대통령이 모여라 하면 모인다는 거예요. or either of them, 또는 이제 한쪽만, 상원이든 하원이든. And in case of disagreement, 그 약간 불일치가 하는 경우에 between them, 상원과 하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with respect, 각각이란 뜻이죠. time of adjournment, 각각에게 뭐를 주냐면 휴회. 해산하고는 틀려요. 해산은 완전 없애는 거고요. 이건 휴회죠. 휴회를 명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게 상원 잠시 좀 휴회하십시오. 뭐 이렇게. 어유 대단한데요. 그는 그들을 휴회시킬 수 있어요. such time, 그 시간 동안. as he shall think proper,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게 의회가 지금 활동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좀 약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휴회를 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He shall receive ambassador, 그는 대사를 접견하고, 외국에서 오는 대사를 접견하고, 다른 public ministers, 공공의 그런 관료들이죠. 그런 여기서는 이제 공사가 되겠죠. 아까 이제 대사 공사니까 공사를 접견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He shall take care, 그는 돌볼 수가 있어요.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그는 잘 돌봐야 돼요. 뭐냐면, 그 법률이 잘,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들, 미국의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한번 좀 볼까요? 네, 4절은 disqualification.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자격이 미달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또는 부통령 그리고 다른 모든 시빌, 그렇죠? 시빌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민간이라는 의미지만 이제 아무튼 그렇죠. 문관, 아무튼 군인이 제외한 이런 그런 공직자들, 미국의 공직자들은 shall be removed, 물러나야 돼요. 자기의 직무로부터. 언제? 탄핵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은 탄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conviction, 그 다음에 선고를 받는 거죠. 어떤 선고를 받으면 treason, 배반이에요. 나라를 이제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bribery, 수뢰, 뇌물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다른 높은 crime, 범죄. 그 다음에 misdemeanor 하면 이게 사실 경범죄라고 그러지만 이때는 다른 뜻이 아니라 행실이에요. 행실. 이게 뭐냐면 아주 중범죄라든지 나쁜 행실. 이게 클린턴이 예전에 성 문제 때문에 루인스키였나요? 탄핵 그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고 길었지만 대통령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밑에 잠깐 볼까요? 미국의 간단한 역사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700년대, 800년대 이제 헌법과 관련된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00년대는 이제 1775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이게 83년도까지 갔으니까 정말 길게 간 거예요. 그죠? 전쟁을 거의 10년 가까이 한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과 상대로 10년 가까이, 이것은 이제 8년 되나요? 이게 전쟁을 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뭐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독립선언을 이제 전쟁 후에 독립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헌법주의자,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787년 헌법이 제정되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정헌법이 나왔는데, 수정헌법이라는 거 이제 1조에서 10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때 민권법이다, 이제 권리장전이다, Bill of Rights. 네, 각 시민의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법은 국가의 조직법이었다고 하면 시민들의 권리를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퍼슨이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700년대에 이제 법의 시작이 됐다면 1800년대는 이제 격변의 시대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61년의 남북전쟁. 이것 때문에 수정헌법, 이게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수정헌법이 생긴 거죠. 노예제 폐지 13조. 그 다음에 시민권 및 특권 부여. 이게 이제 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폐지됐을 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었어요. 14조. 그 다음에 선거권 부여, 그들에게 선거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거권이 딱 그거죠. 백인이었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5%도 안 돼요. 그죠? 초기에는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는데, 물론 이때 여성은 제외됐어요. 1900년대 이때는 금주법, 프로히비션이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청교도를 기반으로 했는데, 우린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해서 안 되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마피아, 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성 참정권, 미국이 그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여성 참정권은 거의 얼마입니까? 100년도 넘어서까지도 잘 안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주법이 이제 철폐된 걸 보면서 미국의 어떤 그 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제한,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생겼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까지 27개의 수정헌법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칠게요.